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듭니다. 오늘은 빌리 버튼 출판사의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저자는 사쿠라이 쇼이치와 후지타 스스무가 함께 지었습니다. 왜 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까? 저자는 대학 시절에 마작을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약 20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해서 작귀라는 별명을 얻은 그런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마작의 세계를 통해서 운의 정체, 또 사람을 꿰뚫어 보는 기술, 또 지지 않는 기술 등을 책으로도 저술하고 또 그 노하우를 쌓게 되면서 좀 전에 제가 했던 바로 그 질문, 왜 저 사람은 뭐든 술술 잘 풀릴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듯 합니다. 운을 불러오는 마음 습관 중 인내, 패배의 99%는 자멸이다. 살아가는 것은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멋대로 무덤을 파는 자멸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딱히 비아냥거림도 그 무엇도 아니다. 과거의 수많은 승부에서 내가 몸소 배운 진리이다. 대리마작의 대부분은 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금이나 이권이 걸리기 일쑤였고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건 싸움도 작지 않았다.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이틀 사흘 이어지는 승부도 있었다. 그런 진검승부에서는 물이 담긴 세면대에 얼굴을 넣고 먼저 드는 사람이 패배한다. 그렇게 뼈와 살을 깎는 피냄새가 나는 처절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담담하고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는 대국도 있다. 그 안에서 내가 느낀 것은 한 가지. 격렬한 싸움에서든 큰 바람이 불지 않는 언뜻 보면 담백한 싸움에서든 패하는 원인 대부분은 자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경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결이라도 대전 상대는 숨이 살짝 차거나 리듬이 흐트러져서 약간의 실책을 저지르는 것만으로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져 버린다. 이쪽에서 승부를 걸지 않아도 상대가 제멋대로 탁자 건너편에서 소리 없이 침몰해 간다. 그런 광경을 몇천 번 봤는지 모른다. 그것을 보고 나는 패배의 99%가 자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마작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삶에서도 모두 통하는 진리가 아닐까. 실제로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다양한 세계에서 펼쳐지는 승부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자멸로 패배를 부르는 패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러 패배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어째서 자멸하는 것일까? 그것은 승리를 원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자멸의 요소가 이미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승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초조함이나 긴장감, 불안감이나 망설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생길 것이다. 그에 따라서 행동이나 사고가 올바른 길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또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치는 걸 게을리할 수도 있다. 시야가 좁아져서 형세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사라져서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고 반복되면서 자멸을 향해 가는 것이다. 운을 부르는 마음 습관 중 몰입,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몰입 상태야말로 최강이다. 나는 사실 20년 무패 신화의 작귀라는 별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홍보하려는 출판사를 비롯해서 매스컴이 마음대로 붙였을 뿐 나는 솔직히 그런 문구가 없는 편이 후련하다. 이미 과거의 일인데다 승리의 전적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20년간 무패라는 홍보 문구가 제멋대로 퍼진 탓인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승부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승부에 임하기 전의 마음은 늘 격렬한 불안과 싸우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지지 않을까 하는 숨막히는 불안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치켜들면 이어서 그것을 부정하듯이
나의 강인함이 있으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타나서 감정을 계속해서 흔들어댔다. 하지만 막상 승부에 들어가면 그런 불안과 갈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온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패를 움직였다. 물론 거기에는 이기겠다는 오기도 없다. 소리 없는 긴박감 속에서 내가 있던 곳은 아무런 사고도 감정도 솟구치지 않는 불가사의한 장소가 되었다. 이것을 나는 중립 감각이라고 부른다. 최근 스포츠 선수들이 플로우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립 감각은 이 플로우, 즉 몰입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로우의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나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극도의 집중 상태가 되며 동시에 매우 안정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등 불가사의한 감각을 체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투수가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공을 계속 던져서 주자를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게임에 달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완벽한 플로우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로우 상태나 중립적인 감각을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감각을 중립 상태에 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과 에너지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노, 불안, 기쁨을 비롯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제로의 지점, 분발심이나 전략 등의 모든 사고가 정지된 평온한 제로의 지점. 나는 그런 제로의 지점을 발판으로 삼아왔기에 운을 끌어와서 계속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 중 승부처. 진정한 승부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찾아온다. 승부에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승부처에 강하다. 승부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와 승부처는 전혀 다르다. 진정한 승부처는 위기 중의 위기,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때 찾아온다. 마작으로 말하자면 자기 외의 세 사람이 리치를 선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 공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뒤집는다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평범한 승리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단순히 기회를 잡아서 바로 이때라는 듯 공격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딱히 승부처가 아니다. 찾아오는 기회를 제 것으로 삼아서 이기는 것은 단순한 덧셈과 같아서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다. 제 발로 찾아온 기회를 잡아서 이기는 것은 싱겁다. 진검승부를 겨루고 있을 적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험난한 상황에 몰아넣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았다. 굳이 벼랑 끝을 선호하는 정신이 없으면 목숨을 건 승부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왜일까? 그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핸디캡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맞서야 한다. 이때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100% 온전히 힘을 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70%나 80% 정도일 것이다. 승부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한계까지 내는 힘, 이는 평소 40kg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80kg를 든 것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힘이다. 무엇보다 승부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힘이 없으면 기껏 발휘한다 해도 맞설 수 없다. 벼랑 끝에서 발휘되는 본질적인 승부력은 평소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단련된다. 나는 역경이 닥치면 기꺼이 그 안으로 뛰어든다. 그 편이 여러모로 궁리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즐겁다. 물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형세를 뒤집거나 극복했을 때의 쾌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승부처에서 이기는 힘을 갈고 닦았다. 설령 기회를 잘 잡아도 승부처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기는 운은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승부처에 강해야 한다. 운을 붙잡는 행동 습관 중 기본, 흐름이 나쁠 때야말로 정성스럽게 일한다. 마작에서 연이어 상대에게 쏘이는 바람에 페이스가 무너져서 점점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작 실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때일수록 자포자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도 큰 실패를 하거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태가 나빠질 것 같으면 기본을 확실히 하고 돌아가도록 한다. 흐름이 나쁠 때는 무엇을 하든 기대에 어긋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태세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태를 만회하려는 의식을 전환하여 전체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도 점차 차분해진다. 사람들은 보통 실패했을 때 다급히 회복을 꾀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페이스만 무너지고 만다. 간혹 사원이 실수를 저질러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같은 고객을 상대로 재차 실수를 저지르는 광경을 접할 때가 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초조한 마음에 다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성을 다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쿠라이 씨가 순수와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흐름이 깨졌을 때나 역경을 맞이했을 때는 올곧은 순수와 용기가 있으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괴로울 때는 순수함을 잃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라든지 어쩌면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 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믿음을 잃기도 한다. 그러한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순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순수해지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복잡해진 것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서 시야가 열리고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된다. 당황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자. 전체관을 가지자. 그리고 순수하게 자신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자. 이것이 흐름이 나쁠 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본 자세다. 특히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일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레 차분해진다. 평정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다. 흐름이 나쁘더라도 일과 세상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면 머지않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좋은 운을 지속하다 편의 리스크, 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확증을 원한다.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실로 인생이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마치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 어둠 속을 걷는 것은 도처에 위험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 길에는 상식이나 좋다고 여겨지는 세간의 가치관 또는 사회적인 관습 같은 보장이나 확증이 표지판처럼 출시되어 있다. 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따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여 걸어왔다. 그 길은 험난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었기에 내딛는 걸음마다 두근거리는 즐거움이 있었다. 애초에 100% 보장하거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혼식에서 평생 사랑할 것을 맹세해도 결혼 생활이 사랑으로 충만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세간에 신뢰받고 있는 은행에 돈을 맡겨 놓아도 그 은행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보장받고 있고 확증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이며 실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라고 해도 사회의 구성 요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요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마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턱대고 아무런 보장이나 확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아무런 보장도 확증도 없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에는 매뉴얼이 없으니 법률도 없고 과학이 없으니 기술도 없다. 돈이 없으니 상품도 당연히 없다. 그 대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본능적인 강인함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의 강인함이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한 강인함이 결핍됨으로써 발생하는 나약함은 끊임없이 보장이나 확증을 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보장이나 확증을 바라는 심리는 자신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와 운은 반비례하여 나타난다. 보장이나 확증을 추구하지 않는 강인함, 또는 보장과 확증이 있어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단호함. 그런 태도가 몸에 자연스레 배어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운을 손에 넣기 쉽다. 현 시대는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격변하고 있다. 그러니 보장이나 확증에 의지하거나 미련두지 않는 것이 좋다. 운을 쌓기 위한 마지막 점검 중 태만, 상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준비를 빠짐없이 한다. 거기에 예외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겐토샤의 겐조 도우루 사장은 소소한 접대에도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한다. 겐조 사장과 회식을 할 때는 나 또한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무척이나 즐겁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철저하게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시각에서 자리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모임 장소 예약을 할 때도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메뉴에서부터 좌석의 위치까지 상세히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회식에 신경을 쓰는 사장의 마음이 식당 측에 잘 전달돼서 좋은 의미의 긴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처와의 협의나 교섭, 사내 외의 프리젠테이션, 고객에 대한 영업 활동 등 비즈니스에 있어서 준비란 상대방을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때 상대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비즈니스맨에게는 세 단계의 진화 과정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시선이 가 있으므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자기를 어필하고 싶고 세일즈를 해도 좀처럼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거기에 한 단계 진화하면 이번에는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는 단계가 된다. 그리고 더욱 진화하면 상대가 본 자신을 상상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프리젠테이션을 들어보면 그 비즈니스맨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연히 보인다. 우선 긴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로지 자기 만족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상대에게는 그의 말이 닿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다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 힘을 실으면 그에 응하도록 노력하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단계이다. 상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입장을 상상한 후에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까지 상상한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상대에게 편안한 존재가 된다. 이처럼 상대를 상상하는 힘을 기르면 업무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상상이라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므로 왠지 모르게 가볍게 생각하는 듯하다.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정도에 있다.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편이지만 예전에 심야에 택시를 불러놓고 막상 택시가 왔을 때 계속 기다리게 하는 한 사원을 강한 어조로 꾸짖은 적이 있다. 택시기사가 한창 돈을 벌 시간대에 오랫동안 기다리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조금만 상상해보면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스토랑에 단체 예약을 해놓고 전날 되어 태연하게 취소한 사원도 마찬가지로 꾸짖었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약을 거절했을 수도 있고 준비한 식자재를 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레스토랑 담당자의 기분은 간단히 짐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혼인한 직원은 택시 기사나 레스토랑 직원과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자세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원망을 사고 운기를 떨어뜨린다. 반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서 발휘한다면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늘어서 운기가 저절로 상승할 것이다. 자, 승부의 고수가 알려준 운을 끌어당기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루비다 여러분의 삶도 나는 운이 좋았어 라는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